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오늘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하루죠. 불과 이틀 전만 하더라도 고점 대비 정말 하한가를 꽂아버리더니 오늘은 반대로 상한가를 향해서 꽂히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상한가를 SK하이닉스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SK하이닉스 한 주라도 보유를 하고 있다면 절대 털리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지금의 자리는 이 SK하이닉스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의 자리라고 했던 겁니다. 네, 물론 모두가 분명 기회라고 했겠죠. 자, 그런데 저는 단순히 기회라는 말을 넘어서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중요한 영상이니까 짧게 보고자고요. 이 막바지 구간을 보면 지금 이렇게 며칠만 횡보를 하더라도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이면서 이 자리에서 이제 개인들이 전부 털려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횡보 구간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상하 운동을 보이는데, 이때도 이제 공통적으로 터져 나왔었던 게 바로 개인들의 피눈물 나는 반대 매매가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즉 투매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야지, 그래야 이 강력한 반등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매번 발생했던 폭락, 08년도 때를 비교해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죠. 자, 이렇게 3일 횡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급 한번 보자고요. 네, 오늘 무려 개인이 9조 8천억 원 역사적인 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임계점에 도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임계점에서 외인들의 수급과 개인들의 수급이 크로스가 발생하면 방향성이 터져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수급 역전이 지금 제대로 터지는 그 상황 다들 확인하셨나요?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게 이 현재의 어마무시한 폭등이다라는 겁니다. 자, 주식이 이렇게 잔인한 겁니다. 보통 하한가를 가게 되면 다들 공포에 떨지만 하한가를 가면 지금과 같은 이 상한가도 나오는 겁니다. 왜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하겠습니까? 왜 제가 일생일대에 딱 한 번 오는 기회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강조를 해드렸는지 이제는 정말 잘 아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제가 매번 과거 차트를 비교해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의 역사는 결국 반복이 되고, 이 잔인한 하락과 반등의 패턴은 매번 똑같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설령 이번 무서운 투매를 온몸으로 두드려 맞고 대응에 실패를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이 뼈아픈 경험과 반등에 대한 이 메커니즘만큼은 뼛속 깊이 기억해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폭락의 끝자락에서는 매번 같은 메커니즘이 발동을 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런 결정적인 임계점, 변곡점, 교차 지점마다 잊지 않고 문자를 챙겨 드리는 겁니다. 매번 이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건데 이 기회를 또 구경하다가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들. 영상에서 이렇게 원리부터 시나리오까지 다 투명하게 풀어드리고 장중의 타점까지 짚어드리는데 굳이 혼자서 고생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모두가 이번 시장의 하락에서 패닉에 빠진 상태였지만 우리 맥점 패밀리 여러분들만큼은 이 잔인한 폭락장 속에서도 중심 잃지 않고 무사히 잘 대응하셨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인내하신 분들은 고생하셨고 문자 받고 기회 잡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급등했다고 이 SK하이닉스가 이제 대세 상승으로 쭉쭉 뻗어나가냐? 네,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닥을 치긴 쳤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세력들은 절대 저 위에 있는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데려가지는 않는다고요. 자, 이제부터는 세력들이 우리들에게 바로 이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이 고통을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이 SK하이닉스 반등의 저항대는 정확히 어디인지, 우리는 앞으로 이 종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두 글자 꼭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SK하이닉스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차트 보면은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기는 한 건데, 보시면은 지금 어디에 걸립니까? 바로 앞서 지독하게 저항을 받았던 10일 이동평균선에 딱 터치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 저항이냐 물으신다면 네,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하방으로 슈팅이 강하게 발생이 되면 반드시 뒤에는 뭐가 따라온다고 했습니까? 바로 상방으로도 오버슈팅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죠? 바닥에서 털린 개미들이 뒤늦게 다시 한번 추격 매수에 가담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때 아래에서 물량을 싹쓸이한 외인들은 여유롭게 또 수익을 챙기면서 다시 한번 개미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방향성이라는 건 한 번에 짠하고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딱 지금처럼 저점을 찍었다고 해서 대세 상승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이러한 툼의 뒤에는 가격 조정이 끝나면 반드시 그 뒤에 오는 게 바로 이 시간 조정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매번 말씀드리죠. 개인들이 주식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건 딱 두 개라고요. 지금처럼 미친 듯이 흔드는 고변동성의 가격 조정과 그리고 심리적으로 피를 말려 죽이는 바로 이 시간 조정입니다.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주가가 박스권 안에서 제자리 걸음인데 그 안에서 위아래로 흔들어 버리면 멘탈 약한 개미들은 전부 다 털려버린다는 거죠. 자, 반등이구나 하고 따라붙은 사람들도 하락 지속이구나 하고 손절을 치는 사람들도 전부 털어놓은 게 바로 이 박스권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급락도 고통스럽지만 박스권 행보가 더욱 진짜 지옥이 된다는 거죠. 하이닉스는 개인들에게 더욱더 극심한 고통을 주고 전환을 해도 전환을 한다. 그래서 상승을 하는 주가는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오고 이 파동이 깨지면서 하나의 하락 채널을 만들고 그 뒤에는 반드시 이 박스권이란 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즉 시간 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장세가 다시 또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상승장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매번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라고요. 자, 그리고 이 파동이 깨지는 지점에서는 하락장으로 전환할 땐 여러분들 뭐라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추세대를 기준으로만 거래를 하시라라고 그 안에서 단타로 짧게 치고 빠지라고 했죠. 네, 지금도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갈 구간은 절대 아닙니다. 시간을 버틸 자신이 있는 분들은 가져가 보세요. 하지만 절대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 앞전의 시장처럼 다시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 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사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럼 SK하이닉스 당장 어떻게 되느냐? 다 말씀드린 거예요. 오버슈팅이 발생이 되면 그땐 우리는 수익을 챙기고 미련 없이 나와야 합니다. 기존의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이번 이 반등을 탈출의 기회로 삼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탈출 시점은 당연히 제가 엑시트를 하는 맥점이 되겠죠. 자, 다시 08년도로 돌아가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도 보시면은 엄청난 급격한 하락 속에서 그 끝자락에서는 하나의 수렴을 만들고 완성을 하고 그리고 전환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봉에서 나왔던 패턴이 지금 이 어제 하이닉스의 분봉에서 똑같은 흐름이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저항선을 돌파한 저항대를 돌파한 주가는 일단 이 며칠간은 상승세를 유지를 하죠. 그래서 상방 오버슈팅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는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다시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아주 공포스러운 이 조정을 다시 한번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뒤를 더 볼까요? 말씀드렸죠. 지루한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지금 이 흐름이 지금 현재 이 SK하이닉스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렵지 않죠. 일단 바닥은 찍힌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죠. 월봉상에 저점을 찍어버렸다고요. 그럼 이 현재 하단 가격을 기준을 잡아두시고, 자, 보통 이런 급락에서 반등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저점 대비 보통 30%, 잘 나와봤자 이 50%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기껏 잘 가봤자 이 21선 언저리라는 거예요. 자, 디테일의 차이라고 하면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깰지 아니면 정확히 터치를 하고 밀릴지, 그건 그날 장이 열리고 호가창이 이제 템포를 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결국 그 자리에서 계속 이 분봉에서 고점을 몇 번 두드리다가 돌파를 하면 다시 한번 이 폭포수 같은 하락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할 거냐? 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강력한 저항대를 돌파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지를 하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게 되면 강력하게 지지를 하면서 주포들이 핸들링을 할 건데, 그래서 그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저는 일단 그 자리에서는 일부를 팔 거예요. 적지 않아요. 그 흐름이 나오면 저점 대비 50%짜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슈팅에서 일부를 팔고 나머지 물량은요, 저항을 받던 주가가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이죠. 자, 이제는 이제 돌파가 되면서 올라오게 되면은 지지선으로 바뀌죠. 그 지지선이 깨지는 순간에
단 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전량 엑시트를 하고 빠져나올 겁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그 기준점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픈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달콤한 반등에 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죠? 이번 이 반등을 잘 먹고 기다리게 되면 다시 이 좋은 가격은 올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한 찐바닥이 다시 한번 잡혀줄 거다라는 거죠. 자, 지난 5월달 조정장에서도 저항을 받던 주가가 돌파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타고 가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깨지는 시점에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반드시 이 엑시트를 해야 한다. 다시 조정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곧 흐름을 보시면 저항을 받던 이 10일 이동평균선 이제는 이제 저항대가 돌파 한 해 만에 하면서 호가창 지금 미친 듯이 요동을 치고 있죠. 이제 곧 뒤늦게 덜컥 달아붙는 이 개인들의 매수까지 엉겨붙으면서 이 21선 언저리까지 순간적으로 이제 오버슈팅이 딱 하고 터져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차트 위에는 내 본전 단돈 10원이라도 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던진다 하고 이갈고 있는 이 악성 매물들이 지금 수조 원대의 규모로 층층이 쌓여 있죠. 이 악랄한 세력들이 미쳤다고 이 자리에서 수조 원을 써가면서 절대 이 개인들을 탈출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어림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찰나에 슈팅이 만들어지고 고점이 찍는 순간 주가는 무자비하게 내려꽂히면서 사람 피 말려 죽이는 이 박스권 조정지역으로 다시 끌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기습적인 오버슈팅의 고점이 우리에게 넉넉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설령 머리로는 지금 팔아야지 해도 눈앞에 이제 빨간불이 켜지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뻗어 올리면 돌파를 하나 보거나 대세 상승으로 가나 하는 그놈의 이 탐욕 때문에 매도부터는 절대 못 누른다는 거예요. 매일 본업에 치시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호가창만 볼 수가 없죠. 일하느라 잠깐 주식창 내려놨다가 왠지 느낌이 쎄해서 화면을 딱 컸는데 아까 뚫었던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음봉으로 쏟아지고 있다. 그때 부랴부랴 털어내려고 하면 이미 수익 난 거는 전부 다 토해냈고 다시 이 마이너스의 늪에 빠져버린 뒤라는 겁니다. 결국 또 구경만 하다가 또 물려서 꼼짝도 못 해버리는 이 박스권 장세에 갇혀버리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뼈아픈 현실이다라는 거죠. 이 악랄한 세력들의 털기 패턴을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바닥을 잡아드렸던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 계좌에 확실한 완벽 매도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매매 기준 정확히 말씀드렸죠. 오버슈팅이 터지는 그 찰나에 절반을 덜어내고요. 지지선이 붕괴가 되는 순간 미련 없이 전량 엑시트를 하는 그 정확한 매도 맥점 신호를 여러분들 휴대폰에 다이렉트로 쏴드리겠습니다. 장중에 이 숨막히는 매도 타이밍 엑시트 문자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장이 열리고 주가가 꺾이기 시작할 때 문자 보내시면 이미 늦습니다. 자, 고점에서 털고 나오는 건 정말 이 찰나의 순간이다라는 거죠. 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당장 미리 문자 남겨두셔야 장중에 실시간 타점 알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죠. 100번의 말보다 여러분들 휴대폰에 꽂히는 매도 문자 하나가 이 모든 걸 증명해 줄 겁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87.2%라는 압도적인 수익률로 전체 이 9등을 했었는지 모두가 희망회로 돌리다 멘붕에 빠지는 이 미친 변동성 시장에서 왜 맥총코치는 정확한 이 매수와 지금 이 기가 막히게 나오는 이 오버슈팅만 싹 발라먹고 최고점에 엑시트를 해내는지 그 실력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영웅전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야 뒷부분으로 공개되죠.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제가 정확히 어디서 물량을 던지고 엑시트를 하는지 그 실시간 매도 타점을 가감없이 투명하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듭 강조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주가가 곤두박질 칠 때 아까 꼭대기에서 팔 거라고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기 싫으시다면 이번 이 최고점 엑시트 기회만큼은 절대 세력한테 당해선 안 됩니다. 자, 지금 바로 화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미리 남겨두시고 다가오는 이 확실한 장중 엑시트 대응 반드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먹고 조정을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뭐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환희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이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뭐 긴축 우려나 뭐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